소통과 체험의 공간으로 가고 싶다. 너에게.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는 방송 더스토리 방송 명사 초대석, 오늘은 아주 특별한 곳에 와 있습니다. 저는 경기대학교 문해창작학과 박용우 교수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저도 영광입니다. 여기는 교수님 연구실이잖아요. 제가 한 3년 전에 왔었나? 코로나 전에 왔었잖아요. 근데 변화된 게 하나도 없어요. 책만 좀 늘어났어요. 잘 지내시죠? 아이, 그럼요. 요즘에 아이들은 또 어떻게 만나세요? 주로 인터넷을 통해서, 화면을 통해서, 또 작품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온라인으로. 그러면 교수님은 거의 이렇게 기계랑 친구가 되시겠네요? 예, 노트북과 친해지고 있습니다. 노트북과. 이렇게 제가 이제 경기대학교 교수님이라고 소개를 했지만, 그래도 교수님이 스스로 우리 청취자분들께 소개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저는 현재 경기대학교 문예창작학과에서 주로 시창작, 시조창작, 그 다음에 광고, 카피라이팅을 가르치고 있고요. 고등학교 한 2학년 때부터 작품을 쓰기 시작해서 중앙대학교 문예창작학과, 그 다음에 석사, 박사를 그러니까요. 졸업하고. 박사님이시잖아요. 제가 학교 다닐 때는 광고 쪽은 안 하셨는데, 시만 하셨는데, 지금 시조까지, 광고까지. 광고 굉장히 홀릭하는데요. 먹고 살아야 돼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글만 써서는 안 되니까 또 양쪽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구나. 언제 또 기회가 되면 교수님의 광고 도강하러 와야지. 끊임없이 공부는 해야 되니까. 제가 이제 교수님을 조금 더 부연 설명하자면 고2 때부터 작품 활동을 하셨고, 드디어 1980년도에 시조문학으로 이렇게 추천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82년도 경향신문의 신춘문예 어떤 작품으로 한강에서 만난 5개의 바람. 한강에서 만난 5개의 바람. 사람 이야기겠죠? 그 작품이 사실은 그 당선되는 그 좀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데요. 얘기해도 되나요? 그럼요. 제가 그 군대 가기 전에 한 학기 동안 그 경기도 그 양평에 있는 그 여학교에서 국어교사를 했었는데, 거기서 이제 그 동네에서 하숙을 했는데, 매일 끝나면 이렇게 작품을 이제 습작을 하고 이제 하다가 군대로 오게 됐는데, 매주 면회를 오는 여자분이 한 분 있었어요. 하숙집 딸내미는 아니지만 매주 면회 온 여성분. 하여튼 그 학교와 저기 여선생님 계셨는데 그분의 또 여동생을 어떻게 알고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토요일날 그 소주 한잔 마시면서 할 일이 없어가지고 우리 집에 가서 시장 노트를 좀 가지고 와라 해가지고 매주 면회 올 때마다 한 편씩 퇴고를 해가지고 그 면회 온 여자분에게 이렇게 줬어요. 꼬리가 있었구나. 몇 달 동안. 그래가지고 그러다 마침 12월 달이 되어서 한 10편 정도를 골라가지고 주면서 이것을 원고지에 옮겨가지고 너 보내고 싶은 신문사 아무데나 보내라. 오, 이거 진짜 비하인드 스토리인데요? 그래가지고 그 나중에 이제 얘기를 들었는데 원고지에 옮기는 데만 일주일 걸렸다. 이야. 혹시 내가 잘못 옮겨서 떨어지고 났더라. 그런데 당선이 됐잖아요, 진짜. 와, 정말. 그러니까 얼마나 감격이. 그러네요. 또 작품을 봤더니 제가 가장 좋아하는 사실은 사랑에도 1인지의 사랑이 있더라고요. 1인지의 사랑이 있고 사랑은 없다. 사랑 이야기를 많이 하시네요, 계속. 왜 사랑을 이렇게. 제가 이제 그 사랑은 없다라는 시집을 이제 냈었는데 잘 안 팔리더라고요. 사랑이 없다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주변에 옛날 송파에 살 때 그 옆에 있는 문인들이 야, 한 1인치만 늘려봐. 그래서 1인지의 사랑.
그래가지고 그 1인치 돌려가지고 1인치 사람화 됐는데 아 이건 좀 팔리더라고. 아직도 그 괜찮네요. 서점에서 판매가. 그러니까 1인치의 사랑이 저는 제일 와닿더라고. 제목도 그렇지만 사랑에는 정말 가지각색의 사랑이 있지만 1인치의 사랑도 사랑이니까 사랑이 없다가 1인치만 늘렸더니 사랑이 되었네요. 그러고 보니까 또 나는 눕고 싶다. 이제 좀 여유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눕고 있으니까 흐린 날에 우리는 그 다음에 점점점이니까 흐린 날에 우리는 이제 진짜 그 첫 번째 처녀 시집이고 좀 그 각별했던 원래 첫 시집 낼 때 네. 설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처녀 시집이라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근데 이제 그 당시에 그 책 내는 게 쉽지 않은 시절이었어요. 그때가 아마 1980년대 후반 그때만 해도 책 하나 낸다는 게 대단한 일이었고 지금처럼 무슨 컴퓨터로 하던 시절이 아니고 한자 한자 옛날에 사진 식장 한자 한자 오퍼레이터리 저기 을지로 찍는 가면 것처럼 하나하나 찍어서 사진으로 이렇게 인쇄해서 그 대지 작업한다고 그러죠. 그거 글자 하나하나 다 칼로 오려가지고 한 페이지 한 그러니까 책 그 시집 한 권 만드는데 최소 한두 달 정도 그 걸렸는데 그때 출판사가 그 한국일보사 뒤쪽에 있는 그 이렇게 한옥으로 된 그런 고즈넉한 집이었었는데 그 진짜 그 사장하고 베스트셀러 될까 봐서 걱정하면서 걱정했어. 진짜 심혈을 기울여서 내가 그 옛날에 그 종로서 저기에 신강 코너에 내 책이 막 이만큼 이렇게 쌓여있는 그래가지고 내 책 얼마나 팔리나 누가 사가나 보려고 매일 종로서적 가서 살짝 흐린 날에 우리는 근데 흐린 날이라 잘 안 팔리죠. 그러니까 맑은 날로 눈 오는 날이나 맑은 날이나 뭐 이렇게 바꿨어야 되는데 아무튼 그 다음에 또 제가 홀릭한 게 피렌체 할 때 사랑 아니면 여자 이야기. 저희 저기 인생 모토가 자 진짜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살자. 맞습니다. 애들한테 첫 시간에 그 얘기 하거든. 오늘 하고 싶은 일 있으면 오늘 즐겨라. 왜? 내일은 죽을 때까지 있으니까. 내일은 죽을 때까지 있으니까 명언이다. 오늘 그러니까 오늘을 즐기지 못하는 자는 죽을 때까지 즐기지 못한다. 즐기지 못한다. 그래서 아이들은 참 행복하겠다. 그렇게 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막 환갑 넘어가지 좀 이렇게 되니까 두 가지가 딱 감더라고요. 인생을 즐기는 거. 옛날 그 미당 선생님도 그 수업 시간에 그런 얘기 많이 하셨는데 그 인생을 즐기라는 식으로 옛날에 공장님도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살다 보니까 가장 남는 두 가지. 두 가지. 첫 번째 여행. 두 번째 여자. 연애. 그 그러니까 안에 다 들어가네. 여행 안에 들어가네요. 여행과 연애를 같이 할 수 있다는 가장 큰. 교수님은 은근히 새님처럼 이렇게 마스크를 하고 계시지만 영혼은 너무나 자유롭고 거침이 없으세요. 아까 얘기했듯이 저는 혼자 즐기는 거. 혼자 즐기는 것을 진짜 매일매일 누리고 살고 있고요. 애들한테도 학생들한테도 작가가 되려면 혼자 즐길 줄 알아야 된다. 혼자 즐기지 못하면 절대 작가가 될 수 없다. 그래서 저는 외국 여행 가고 이럴 때도 이제 주로 무슨 외국에서 세미나 같은 거 그러면 이제 그 끝나고 나서 혼자 많이 돌아다니고 그 도시에서 뭐 같이 뭐 있는 동료들이 있더라도 다닐 때는 따로 다니죠. 그리고 저녁에 호텔에서 만나든지 해쳐 모여 하는구나. 용돈 뭐 이런 거 다 나눠 갖고 혹시 못 만나더라도 나중에 공항에서 만나. 그러니까 혼자 다녀야 모여서 같이 가서 해쳐에서 다시 모이는 걸로. 그렇군요. 왜냐하면 같이 가다 보면 거기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내가 없잖아요. 내 생각도 없고 나란 존재 자체가 같이 없기 다니면 때문에. 짜증이 나죠. 왜 그러냐면 요즘에 또 막 그냥 사진 찍느라고 정신 이런 사진 가지고 아주 막 내가 어수선해져가지고 그래서 야 너 알아서 돌아다. 온전한 나를 만날 수 없다. 여행에서는 나를 만나야 되는데 거의 사진 안 찍습니다. 저는 이걸 사진보다 더 강력한 기록이에요. 마음속에다가
마음속에다가 사진을 찍는 게 훨씬 오래 간다. 우리 교수님을 이렇게 제가 이제 오랜 시간 동안 지켜본 이미지라고 해야 되나,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야말로 이제 외부 활동 잘 안 하시잖아요. 꺼려 하시잖아요. 그리고 일명 시체말로 그런 척도 안 하시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존경하고 훌륭하시잖아요. 그런데 교수님한테도 스승님이 계시겠죠. 예. 제자도 있을 테니까. 예. 가장 기억에 이렇게 남는 영향을 받은 스승님 딱 한 분만 소개해 뭐 주시죠. 어떻게 보면 뭐 지금의 나를 뭐 키웠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혹시 돌아가신 아버님 아빠. 그런 생각이 들고. 아버님이 박병순 예. 시조. 예. 야, 어떠신 분이셨어요? 박병순. 저는 어릴 때 아버지를 보면서 네. 저렇게 살지 말아야 되겠다. 왜 인생을 저렇게 쫀쫀하게 사지? 너무 답답. 웃지 말아야 되는데 웃음이 나. 너무 답답해가지고 난 저런 인생 살지 말아야지. 뭔가 내 나름대로 너무 또 뭐 옛날 분들이 다 그렇죠. 다 그런데 고등학교 때 국어 선생님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리고 국어 시간에 주로 이제 그 공부하는 것보다는 시 외우는 거. 아버지가 교과서에 있는 시. 다 외우게 했어요. 교과서에 있는 시뿐만이 아니고 무슨 그 조선시대 가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무슨 관동별. 또 가사문학에 또 아버님이 또 아주 매주 시 외우고 시조 외우고 가사 외우고 거의 뭐 교과서의 반절 정도를 외우게 해가지고요. 그 수업 시간은 주로 이제 제대로 외웠는지 확인하는 시간. 그래가지고 항상 첫 번째로 첫 바따로 내가 자기 아들부터 시켜야 또 딴 애들도 그리고 이제 이게 뭐 하다 보면 막히게 되잖아요. 거의 교수님 그러면 아버지이자 스승님이 뼛속부터 정말 DNA도 그렇지만 뼛속까지 이렇게 시심을 심어주신 거네요. 거의 강압적으로. 그리고 이제 이 집에도 지금은 이제 그 한양대 도서관에 다 기증을 하셨는데 장서들을 수만 권. 국립현대미술관에서 네. 5월달에 미술이 문학을 만났을 때라는 그 전시회를 했었는데 상당히 그 성황리의 그 반응이 좋았어요. 그래서 어느 날 거기 코디가 전화가 왔더라고요. 국립미술관 그 학예사가. 그래서 왜 그러냐고 했더니 아버지가 한양대에다가 기증한 그 현대문학. 옛날에 현대문학 1호에서부터 다 모으셨어요. 근데 옛날 그 현대문학 표지를 보면 우리나라의 그 현대 미술사가 딱 정리될 수 있도록 그 당시에 뭐 청경장 표지의 그림들이 표지와 그러니까 그게 엄청나게 이렇게 소중한 자료가 돼가지고 국립미술관에서 이건 충분한 소장 가치가 있으니까 이제 한양대 측에 다시 기증을 해달라고 해서 그 전시회가 열렸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가장 그 마지막 그 전시실 마지막 벽면에 아버지가 기증한 그 현대문학 그 작품들, 그 잡지들이 벽 가득 이렇게 전시되어 있는 모습을 보고 감동. 자랑스럽고 뭔가 표현하지 못할 뭐가 뭉클하게 올라오는 그러니까 것 같아요. 그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던 그 책들이 안 그러면 요즘에 대학 도서관들이 공간이 부족하니까 어디 그냥 지하실 서고에 처박혀 있을 그런 자료들을 소중하게 진짜 그 발굴을 해내서 전시를 하고 많은 사람들이 또 감동하는 모습을 보고 진짜 그렇구나. 아까는 학교 다닐 때는 왜 인생을 저렇게 살았는데 근데 이제는 저렇게 살아야겠다. 그게 나이가 들어가니까 아버지를 닮아가지고. 맞아요. 마누라가 맨날 왜 그렇게 아버지를 살아요? 그렇게 싫어하더니 왜 이렇게 갈수록 똑같아가. 그래서 그런 느낌이 많이. 잘생기신 되게 잘생기셨어요. 아버님이 아버님이 우리 또 그 시조 시인협회 회장님도 하셨고 제가 가장
좀 마음이 끌리는 게 한글 학회 창립 100돌 기념의 공로상까지 받으셨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2008년도에 이제 돌아가신 거잖아요. 되게 장수하셨어요. 그리고 예. 글을 쓰셔서 장수하셨을까요? 그 나름대로 어떤 막 그 문학적으로 크게 성취하지 못한 거에 대한 열망 같은 것이 많았고요. 그리고 일단 그 생활 자체가 다 시가 됐다. 생활이 시다. 그냥 일상이.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술 퍼먹고 새벽에 들어오면 다음 뭐 시조문학에 보면 그게 나와. 아들의 그런 영화가 맨날 술 퍼먹고 듣겠어. 영화. 그래가지고 다른 시조지 새벽에 전화해줘. 야, 너 술 좀 과. 그게 보니까 마지막 작품이 먼 길 바라기예요. 마치 이렇게 떠날 것을 예측하신 것처럼. 그리고 또 우리 지난 문인협회에서 박병순 시조시인 신앙송대회도 했잖아요. 지금 못 하고 있죠. 그게 이제 예산 문제로 좀 잠깐 이제 한 2년 전에 그 생가가 복원이 됐어요. 그 진안군에. 진안군에. 되게 예쁘게 잘 만들어서 그 진안군에서 조경도 잘 해놓고 시비도 이렇게 해놓고.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그 한번 내려갔었는데 올해 다시 이제 뭐 그 신앙송대회를 한대요. 한대. 그래서 그 생가에서. 의미가 있겠습니다. 예. 그럼 그때 꼭 교수님 같이 가요. 예. 그리고 혹시라도 이렇게 지나가는 길이 있으면 한번 들르면 거기가 좋아요. 그러니까요. 그럼 생가를 이렇게 기부채 나가신 건가? 예. 이렇게 내가 또 그 개인이 가지고 뭘 거기다 하기에는 너무 부담이 많고 그래서 진안군에 한 600평 쪽을 기부 진압을 해서 거기에 건물을 짓고 뭐 나중에 어떤 뭐 문학관이나 문화시설을 만들어서 교육이나 좀 더 이렇게 요즘에 문학관 보면 너무 그냥 수십억씩 들여가지고 건물만 지어놓고 실제 안에 콘텐츠는 없잖아요. 맞아. 그래서 그냥 그 주민들, 진안 국민들이나 학생들이 현실적으로 진짜 그 활용이 많이 가능할 수 있는 교육의 장. 교육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좀 준비를 해달라. 잘하셨어요. 역시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 맞습니다. 좀 그리우시죠, 많이? 지난주에도 이런. 그 전북대 논문 심사가 있어서 가는 길에 들렸다 왔는데, 그래도 거기 갔다 오면 옛날 할아버지도 나 되게 귀여워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기분이 좋아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멀리서 이렇게 그 산소만 바라봐도. 그런 용우가 지금 아버지를 추억하면서 더 스토리 방송 명사주 대성의 대담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호남고속도로 타고 가다 보면 제일 먼저 나온 데가 익산. 그러니까 이제 익산 가기 전에 여산 휴게소라고는 알죠? 네. 여산 휴게소. 네. 익산도 알고. 그 여산이 그 가람 이병기 선생 생가가 있는 곳이고 지금 가람 문학관도 지어놓죠.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전주가 있고 전주에서 좀 나면 이제 익산이 진안이 있죠. 가람 이병기, 노산 이은상, 그 다음에 구름제 이 박병순 맞죠? 계보가. 예. 너무 똑똑한 거 아니에요? 예. 역시 제 제자랍니다. 맞아. 제가 시조는 공부하지 않았지만 그 정도 계보는 그냥 자연스럽게 고등학교 국어 시간에 배웠던 그런 것들이 좀 새록새록 나는데요. 국어 시간에 저도 시보다는 시조에 더 많이 선생님들이 이렇게 치중을 했던 것 같아요. 국어 선생님들이. 그랬더라면은 그때부터 저도 막 했으면 더 훌륭한 제자가 됐을 텐데. 지금 안 늦었지요? 그럼요. 지금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스승이자 아버지이자 또 훌륭한 영향을 받으셨고 또 교수님에게 가장 기억에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제자가 있을까요? 많겠지만. 뭐 일단 뭐 여기 윤고모선. 최고입니다. 넘버원. 그러니까 이 학생들을 가르치는 입장에서 제일 기분 좋을 때가 제자가 잘 됐을 때. 맞아요. 그리고 뭔가 전공을 살려서 꾸준하게 자기 존재감을 보여주는 제자들이 제일 반갑더라고요. 그렇죠. 제가 그 재작년인가 그 일본 그 도쿄대에서 세미나가 있어가지고 갔는데 중학교 때 가르쳤던 제자. 내 총각 때. 20몇 살 때. 그 여자 제자인데
걔가 그 도쿄에 있는 대학에서 교수를 하고 있고. 우와. 가지고 아우 우리 선생님 저기 도쿄에 오셨다고 그 일본의 그 술집 횟집 이런 데 비싸잖아요. 오시고 가가지고 그냥 코스별로 그냥 해서 근데 야, 진짜 그 선생의 역할이 중요하구나라는 네, 것을 맞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중학교 1학년 때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그 국어 시간이 좋고 그 선생님이 좋아서 그래서 그때 국문과나 문창과에 간 제자들이 많은데 사실 이렇게 대학에서의 제자보다는 그렇죠. 그때 진짜 감성이 그 예민할 때 그 만났던 제자 지금 이 근처에서 교사를 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고 그런데 그런 친구들 만날 때 제일 좋고 만나면 항상 옛날로 돌아가는 느낌? 그때 그 시절로? 그때 저도 교수님한테 제일 기억나는 게 논문 심사 이렇게 하는데 아직도 이렇게 가슴에 따뜻하게 와닿는데 안 된다고 이렇게 돌려줬을 때 아, 이 정도면 되지 않냐고. 그래서 무사히 통과할 수 있었잖아요. 이 정도면 되지 않냐고. 뭐 학문 연구를 계속 할 것도 아니고 이렇게 사회활동 열심히 하면서 하는데 그래서 그 한마디가 지금도 굉장히 이렇게 가슴 따뜻하게 울림으로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스승님의 한마디 한마디가 굉장히 힘이 되고 내가 다시 자기 개발하는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데 큰 지지대 역할을 하더라고. 등대 같이. 그래서 이 자리 빌어서 감사드리고요. 교수님의 시 한 편 제가 감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괜찮지요? 예. 보니까 또 피렌체의 그 여자 이 시집 속에서 길을 가다가 한 편 제가 골라봤습니다. 길을 가다가 박용 온종일 길을 가다 갈 길을 잃을 때 아무런 이정표도 사람 하나 보이지 않고 아무리 걷고 걸어도 삶의 불빛 보이지 않고 짙어진 어둠 속을 한 발 한 발 내디디며 삶의 기억 한 모금 모락모락 피워내면 흩어진 세월 너머로 또아리트는 그리움. 기다림은 정류장 앞을 빈 차로 서성이다. 안타까운 그림자를 한꺼풀 더 감싸며 끝내는 삶의 구름을 몸부비며 넘어간다. 길을 가다가 감사합니다. 제가 교수님 찾아봤다? 구름이 뭐지? 그랬더니 수롱 그런 뜻이더라고요. 아, 여기에서 구름은 네. 이렇게 아, 뭐 구름? 산은 아니고 네. 이렇게 뭐 그 사막 같은데 이렇게 모래 언덕처럼 이렇게 그런 걸 구름. 그런 온종일 길을 가다 아게 그 사전에는 안 나와요. 안 나와. 그래요? 나와요. 나오죠. 그런 약간 속어처럼 수렁에 빠지다 그래서 아 이렇게 길을 가다 헤매다가 삶에 이렇게 수렁에 빠졌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는구나 했었는데 그러고또 구름이라고 하는군요. 그래서 제가 이 시를 또 감상하면서 공부를 조금 했잖아요. 이런 시간이 되게 좋더라고요. 온종일 길을 가다 갈 길을 잃을 때 첫 행부터 그냥 내 얘기야 이거는 어떻게 이 시가 탄생했을까요? 짤막하게. 그러니까 뭐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게 어떤 길을 찾아가는 거잖아요. 네. 우리가 뭐 글을 쓰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아까 이제 아버지 얘기도 했습니다만 아버지가 이제 제가 문창과 맨 처음 들어갔을 때 무릎을 딱 꿇고 저 책에도 이제 그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 무릎을 꿇으라고 하더니 너는 인생에서 가장 힘든 길을 택했다. 그러니까 정답이 없는 길을 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보통 사람들이 사는 거 또는 작가나 시인들이 글을 쓰는 것이 다 그런 잃어버린 길을 찾아가는 그런 행위가 길찾기 있네요.
교수님이 생각하시는 문학도 그런 거네요. 그런 길찾기 같은. 최근에 또 말들의 도시 시집이 나왔잖아요. 말들의 도시가 이렇게 나와 있고, 또 이거는 평론집인데 주로 제가 이제 멘트에 시조 관련된 논문이나 뭐 이제 자료 같은 걸 보완. 소통과 체험의 공간으로서의 시조. 제가 첫 오프닝 멘트를 소통과 체험의 공간으로 가고 싶다. 쉬고 너에게 이랬잖아요. 그러듯이 여기에는 그러면 아버지의 이야기가 많이 나와 있겠네요. 시조니까. 예, 주로 이제 시조 관련된 논문들, 네. 또 뭐 시조와 관련된 뭐 문화 콘텐츠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 부분에 이제 이 대산문화재단에서 네. 해마다 그 100주년 되는 탄생 100주년 되는 그 시인들, 작가들 그 행사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그 100주년 맞이해서 한번 써달라고 그래가지고 아버지에 대해서 이제 그 여기도. 썼던 그 내용들. 그래도 아버님은 되게 기뻐하실 것 같아요. 이렇게 대를 이어서 그 글쓰기에. 그러면은 교수님도 결혼하셨잖아요. 아들이 계시잖아요. 아들이 글 써요. 큰애는 뭐 별로 관심이 없는, 걔는 이제 돈 버는 데 많이 관심이 있고요. 다행이다. 네, 다행이죠. 다행이야. 둘째가 좀 그쪽 길을 가고 있고 지금 웹소설 하고 있어요. 이제 열심히 쓰고 있는데 언제 돈 되냐 그랬더니 좀 기다리라고 한 5년째 그러더라고. 그리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아니 이제, 형이 있으니까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너 그러다가 이제 장가도 못 가고 굶어 죽는다 그래가지고 형이 취직을 시켜줬어. 그래가지고 요즘에 강남에 엔터테인먼트 회사 가가지고 저런 카메라 열심히 닦고 있잖아. 그러니까요. 그래도 다행히 계보를 이룰 수 있겠네요. 감사하게도. 그러면은 교수님은 성공하신 거네요. 네, 저는 뭐. 살짝 또 궁금해집니다. 예전에는 교수님이 글 쓰지 않고 아이들 가르치는 일 말고 어떤 취미가 있는지 알았었는데 변함이 없는지 궁금해져요. 소소한 시간들은 어떻게 보내시는지 궁금해요. 항상 새로운 길을 찾기 위해서 매일매일 매일매일. 몸부림치고 있고요. 네. 저는 이렇게 막 무슨 격식 있는 행사나 막 이런 나가고 뭐 그런 활동하는 거 너무 싫어가지고 그냥 동네에서 백수처럼 그냥 학교 딱 끝나면 네. 바로 가서 이게 이제 나이가 드니까 동네 사람들하고 친해지는 또 쏠쏠한 맛이 있더라고요. 동네 아저씨, 동네 아저씨. 동네 달건이 아저씨처럼 허브치고 꽃집에서. 동네 또 아저씨들하고 또 탁구 치고 막걸리 내기. 근데 거기에서는 어떤 뭐 비즈니스라는 게 없잖아요. 뭐 다 나름대로 하는 일이 있고 뭐 퇴직한 분들이 있고 그러지만 그냥 오로지 운동 열심히 하고 땀 흘리고 그냥 막걸리 한 잔 따먹기 위해서 열심히 싸우고. 그야말로 소소한 취미네요. 가장 이상적인 진짜, 취미이기도 예. 하고. 그러니까 제가 그런 걸 보면서 진짜 행복이 옆에 있는 거구나. 그럼요. 옆에. 맞아요. 내 옆에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학생들한테도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 그러니까. 좋습니다. 저도 동네에 안 친했는데 앞으로 동네에 좀 친해봐야겠습니다. 저는 그래도 아주 집 앞에 교수님은 이제 그 호프집을 가시잖아요. 전 술을 못 마시니까 그래도 길모퉁이라고 카페가 있어요. 엄청 좋아요. 저만의 공간 같아요. 다 돼 있지만 그렇죠. 영업집이지만 제가 스스로 생각하는 거죠. 이건 나만의 공간이다. 그래서 거기서 굉장히 위로도 받고 토닥토닥 짧은 시간이지만 그런데 교수님도 그러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만의 아지트. 그러니까 나만의 아지트가 필요하다. 그게 좀 더 자유로워서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알고 있으니까 더 편하더라고. 맞습니다. 그러면 뭐 저녁에 늦게 이 인간이 또 어디 이렇게 지금 우리 그 학생들, 제자들 대면으로 거의 못 만나셨잖아요. 우리 친구들에게 교수님이 또 응원 메시지라고 해야 되나요? 좀 또 방학이 또 시작되죠. 곧 아이들에게 한마디. 네, 힘나는 제가 한마디 뭐 해주시죠. 이제 그 수업 시간에도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이게 비대면 수업이라고 해서 방구석에만 처박혀 있지 마라. 최대한 돌아다니라. 돌아다니고 뭔가 진짜 안전장치를 하고 다녀야지 그래도. 그래서 뭐 저기 종점에서 종점까지 허다못해 버스라도 타고 다니고 혼자서. 그래야 뭔가가 보이고 그게 작품이
되고 내가 어떤 발전하는 어떤 그 모습을 담을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실제 작품을 쓰는데 학생들이 그런 소소한 일상을 찾아서 그리고 내가 관심이 있는 분야 오히려 찾아요. 그래서 문창과 학생들에게는 오히려 이 비대면 기간이 이 작품 창작을 통해서 자신을 성숙시킬 수 있는 더 좋은 기회가 되겠다. 그리고 취직한 애들도 많아요. 그 사이에. 왜냐면 내 수업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딱 정해져 가지고 뭐 무슨 정해진 시간에 실시간으로 하는 게 아니고 뭐 올려놓으면 일주일 안에 들으면 되거든요. 아, 100% 활용을 시간을 활용할 수 활용할 수 있으니까. 있는 애들이 또 좋아해요. 그런 왜 그냥 괜히 뭐 줌 같은 거 해놓고서 그 시간에 또 꼭 들어야 되면. 3시간 동안 쭈그리고 앉아있으면 골치 아프잖아요. 그래서 좀 그렇게 자유롭게 선택을 할 수 있으니까 나중에 돈 버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좋네요. 그래서 다양한 경험들 쌓을 수 있고. 그래서 지금 대학교가 이게 이제 뭐 코로나가 진정이 되더라도 아마 앞으로 5대5 정도 가지 않을까. 학교 수업과 온라인 수업. 그리고 4학년 같은 경우는 다 온라인 수업을 해요. 왜냐면 취직 준비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게 뭐 이런 얘기까지 내가 해야 될 필요가 있나 싶은데 지금 우리나라 대학이 많이 걱정됩니다. 걱정됩니다. 지금 앞으로 지금 잘려나갈 교수들. 왜 그러냐면 큰 애가 미국에서 왔는데 미국에 있는 유명 대학들이 다 지금 온라인 과정을 준비하고 있대요. 왜 그러냐면 옛날에는 아시아권 뭐 한국이나 중국이나 일본에서 학생들이 많이 와가지고 막 뭐 등록금 비싸잖아요. 등록금 막 수천만 원씩 가잖아요. 걔들이 다 대줬는데 그래서 이제 저기 코로나 때문에 못 오니까 유명 대학들이 다 온라인 수업을 100% 온라인 수업으로 똑같은 졸업장을 준다는 거예요. 미국에서 와서 좋은데요, 그럼? 아니, 훨씬 경제적이고? 그러면 저기 뭐 한국에 요즘 가는 대학 저기 그래서 세상이 전환점이 되겠는데요. 지금 이미 저기 제가 동네 아까 뭐 건달처럼 여기저기 맨날 장사한다고 고민하는데 빨리 생각 바꿔야지. 절대 옛날로 돌아가지 않아. 옛날로 돌아갈 수 없다. 문인들도 마찬가지로 빨리 그래서 준비를 해야 된다. 요즘에 이렇게 책도 안 나옵니다. 그렇죠. 학술지 책으로 안 내요. 다 요새는 온라인으로 검색해서. 옛날에는 막 저는 막 논문집 같은 거 학술지 막 다 뒤져가면서 막 했는데 지금 뭐 다 온라인에서 뭐 저기 뭐 옥스퍼드니 뭐 어디 대학 뭐 미국에 있는 하버드까지 다 볼 수. 그래서 이제 세상이 이제 변하니까 이제 글 쓰는 문인들도 또 그 다음에 지금 문예장작과나 이런 데 다니면서 그런 문청들도 그런 세상의 변화에 적응 빨리 해야 되겠네요. 아유, 안 그러면 굶어 죽지. 빨리 적응을 해야 되고 그 적응에 맞춰서 또 위로가 되는 글을 많이 써내는 게 또 우리의 본분이고 몫이겠지요. 그래서 희망적이네요. 절망이 아니라 희망적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시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 내가 몇 주 전에 한 분이 연락이 왔어요. 독자라고. 그러니까 우리 학교 교수의 뭐 후배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뭐 갑자기 저녁에 또 술집에서 맥주 한잔 하고 있는데 그 여 교수님이 저녁에 내가 팬이라고. 팬이라고. 그 자기 후배가 있는데 근데 무슨 뭐 제자인가? 뭐 처음에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나도 궁금해가지고 저기 다음에 한번 데려가 보라 같이 밥이라도 먹게. 그랬더니 전혀 다른 순수 팬이에요, 진짜. 진짜 그냥 우연히 이 시집을 보고 1인치의 사랑. 그 좋아하게 됐다 그러면서 이 작품 하나하나를 다 분석을 해가지고 왔어. 우와. 가지고 이제 그 중에서 제일 인상적인 작품이 뭐냐고 했더니 한강에서 만나 5개의 바람이라고 했더니 그게 신춘문예에 당선된 작품이다. 막 근데 이 좋기도 한데 한편으로는 책임감도 느껴지잖아요. 독자가 무섭구나. 그니까요. 독자. 나에 대해서 다 파헤쳤어. 이미 다 파헤쳤어. 파헤쳐가지고. 그러니까 잘 살으셔야 돼요. 끝까지. 저는 뭐 애들한테 그래서 현대 신문학사 같은 거 가르치면서 뭐 예컨대 저는 이제 첫 시간에 미담 선생님은 그 다음 주에는 만의 한용운 이렇게 가르치면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애들이 대비할 그러면서 야
그래서 인생을 잘 살아야 된단다. 그러니까 응? 잘 마무리해야 되고. 그러면서 이렇게 교수님과 소소한 이야기 하다 보니까 시간이 훌쩍 갔는데도 잠깐 한 것 같죠? 잠깐. 더스토리 방송 이렇게 명사 초대석에 저와 이렇게 대담을 나누었는데요. 소감 한 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짜 그 사람이 그리운 시기에 이 스토리 방송, 이 명사 초대석을 통해서 진짜 그동안 하고 싶었던 비대면으로 해서 꼭꼭 참아 눌러놓았던 이야기들을 조금이라도 풀어내서 너무 뜻깊고 기분이 좋았다. 그러니까요. 오늘은 이제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교수님과 저와의 추억이 쌓여지는 순간입니다. 예.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귀하고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교수님과는 긴긴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호프집에서 호프집에서 좋습니다. 시간 정하면서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는 방송, 더스토리 방송 여기서 대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구성 진행의 윤구마, 출연의 경기대학교 문해창작학과 박영우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손 한번 흔들어 주시죠.